어떤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지.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권리 분석을 네네. 한 3회에서 4회로 끝내버릴 거거든요. 네네. 어차피 그 권리 분석은 그때 어느 정도까지 안다 그랬었어요? 그 말소 기준 권리 또 잡아서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 알고 있고요. 뭐 가처분이랑 가처분하고 가처분이랑 뭐 네. 예고 등기 관계는 약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건 몰라도 되는데? 네,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스스로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복잡해서 제가 헷갈릴 만한 물건은 아직은 그러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으로 본 거예요? 아니면 이제 공부를 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단 공인중개사니까 교육을 여기서 받았나?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권리 분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강의 들었어요. 그 강의가 이제 합격 이후에 권리 분석 강의 해주죠. 아니요, 합격 이후에는 안 해줘요? 네. 중개사협회에서 하는 거 같았는데? 뭐 간단한 거 해주는데요. 어떻게 가르쳐 거기는? 말소 기준 권리하고 뭐 배당 순위 같은 거. 배당 순위하고 또 배당 실습도 하고 그러지 않아? 네, 그런 건 잘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네네. 네. 보면 이제 시험 보는 부분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중에 추가 교육할 때는 주로 뭐 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성훈 씨는 권리 분석을 할 때 뭘 배우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많은 부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도 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내가 뭘 배우고 싶다 꼭? 아까 말한 가처분하고 예고 등기? 아직 뭐 특별하게 필요성은 아직은 그럼 하지 말까? 하지 마? 아니, 그런데요. 어떤 걸 알고 싶은지 내가 물어보잖아. 그래야지 방향을 정하지. 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이제 권리 분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체계적이고 속 시원하게 잘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잖아. 그 투자용 권리 분석이냐 교육용 권리 분석이냐 할 때 교육용 권리 분석을 배우고 싶은 거잖아. 이유는요? 이유는 향후 저한테 이제 그런 관련된 걸 문의가 올 것 같다. 사람한테 더 확신을 가지고 좀 얘기할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소리를 좀 더 키우고 목에 힘을 주면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확신이 가잖아. 더 논리적으로 잘. 그 어떤 부분이 자기가 확신이 안 돼요? 지금 다 묻는 게 그 교육 방향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도 예를 들면은 뭐 임차인이 누군지는 다 알잖아, 세입자. 네네. 근데 임차인이 뭐예요를 설명하는 거는 일반인 또 못한다. 임대차하고 전대차가 있으면 네네. 임대차는 대충 감이 와. 그죠? 당연히 와. 집주인한테 계약하는 걸 임대차라고 그런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 임대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대차는 빌려주고 빌리는 거 계약을 대차라고 그러고 임은 임금이니까 돈을 주고 빌려주고 빌리는 거를 임대차라 한다. 그러니까 토지를 빌려주면 토지 임대차고 건물을 빌리면 건물 임대차고 그 다음에 자전거 포에 가가지고 그 돈 주고 신분증 맡기고 뭐 30분 1시간 빌려서 하면 자전거 임대차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개념을 지금처럼 요 몇 마디를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런 거잖아. 근데 임대차 그러면 그럼 이제 거기에 전대차까지 얹어지면 이제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전대차가 뭡니까? 임대차를 한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또 빌려주는 거를 전대차라고 한다. 그러면은 또 빌려줄 수 있습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거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다. 자기 것도 아닌데 빌려줘 버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자전거를 한강 고수부지에서 빌려가지고 1시간 얼마를 빌렸어. 그 다음에 이제 코 묻은 애들, 이제 곱비리 이런 애들 데려다가, 야, 30분 타. 그리고 2명한테 1시간 2번 돌리면은 돈이 더 벌려. 10,000원에 1시간 빌려놓고 한 놈당 7,000원씩 받아, 30분에. 그럼 14,000원 확보하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냐. 그런 걸, 그 고수부지에서 빌려줄 때는 그런 것까지는 허락한 게 아니지. 그런 거죠. 그러면 전세 같은 경우는 물건인데, 왜 전세권자는 주인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막 빌려줘도 되느냐. 그걸 전전세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임대차, 전대차, 전세권, 전전세. 이런 게. 그 왜 전전세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되냐? 전세권은 물건이잖아. 물건이 뭔데? 그 법률로 정한 거잖아. 임대차도 그 법률로 정한 거 아니야? 임대차는 빌리는 거를 큰 폭에서 임대차 하는 행위를 정했지. 금방처럼 자전거 임대차, 건물 임대차, 뭐 이런 거, 원두막 임대차. 원두막도 임대차잖아. 그 다음에 배를 빌리면 보트도 임대차잖아. 보트 임대차를 어떻게 규정하는 바가 없어. 그냥 큰 틀에서 빌려준 것만 결정한 거를 채권. 큰 틀에서. 자동차 리스도 임대차니까. 근데 전세권은 법으로 아예 정해놨어. 무엇이 전세권이다. 이런 경우만 전세권이야? 라고 정해놨어. 근데 임대차는 지금 보면은 뭐 자전거 빌리고 뭐 빌리고 하다못해 핸드폰 빌려주는 것도 임대차잖아. 그러니까 임대차는 구체적 유형을 정하지 않았다. 근데 구체적 유형을 정하지 않고 너무 넓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한 거가 아닌 거지. 근데 물건인 전세권은 좁아. 아예 종류를 딱 정해놨어. 이런 경우는 전세권이다. 이런 경우고 이렇게 해야만 전세권이 돼. 등기를 해야만. 너무 성립요건까지 엄밀하게 해놓다 보니까 이 경우는 힘이 세. 법에 의해서 너무 보호를 받아. 그러니까 집주인의 동의 같은 건 필요 없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전전세다. 그 타당성을 딱 이제 알죠. 자, 이런 느낌을 오늘 들어도 내일 누가 와서 전전세하고요 전대차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았냐? 그냥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자기가 속으로 생각을 해서 왜 다를까를 고민했고, 왜 다르지? 왜 여기는 동의고 왜 여기는 동의가 아니지? 그러면 민법에 써져 있어. 왜 물건이니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돼 있어. 그럼 왜 물건이니까 그러지? 물건은 법정주의고, 법으로 정했으니까, 힘이 센 거구나. 그 다음에 물건과 관련돼 있고, 그죠? 그 다음 등기라는 것까지 하니까, 이렇게 엄밀하게 보호가 더 된 거는 굳이 집주인 동의 받을 필요 있겠나? 라고 근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듣고, 외우고, 떠드는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만 해. 분명히 민법 책에 다 적혀 있는 얘기. 다 적혀 있죠. 근데 이거를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물건이 채권보다 세다라고 했으니까 배당에서도 물건이 우선순위겠네. 세니까. 그러니까 물건은 등기가 돼 있겠지. 배당을 한다라는 건 등기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어디에다가 순서 날짜를 박아놓지? 도무지 적을 공간은 내 노트에다가 날짜를 적을 수도 없고, 국가가 힘을 주려면 등기라는 공부에 적어야만 힘을 주는 것이구나. 그럼 물건이라는 거를 등기를 적어놨으니까 전 국민이 필요할 때 아무 데나 떼어봐도 되는 자리에다 적어놨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보호가 되는 거나. 그럼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솔직히 둘이서 속일 수가 있잖아. 가라로 계약서를 만들어. 그러니까 그 힘을 법으로 정한 것까지 대등하게 비교를 해서 날짜를 비교할 수 있겠나? 아니다. 이거는 위력을 보호할 수가 없다. 왜? 가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럼 가짜가 발생했다라고 봐도 임대차를 보호한다는 특별법까지 있는 마당에
날짜를 좀 지켜주면서 돈을 빨리 나눠주는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짜, 센 날짜를 만들 수 없을까? 센 날짜, 둘이서 계약서에 임의로 임대인, 임차인 간에 조작하면은 그 날짜를 믿을 수 없으니, 그럼 어떤 날짜를 만들어서, 배당에 개입을 시켜주지? 센 날짜가 뭐가 있을까 딱 생각해보니까, 야, 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게 하자. 그거를 이름을 확정일자라고 하고, 그 날짜하고, 등기도 공부고, 확정일자도 공무원이 찍어주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요걸로 순서를 해서 돈을 나눠주는 게 어떨까? 이게 배당 그 순서지. 이게 다요. 그럼 국세지방세도, 국세지방세는 국가가 어떤 법률이란 거를 갖다가 국세지방세를 또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전세권 같은 경우는 등기소에 설령 계약은 한 달 전에 했어도 집주인하고 만나가지고 한 달 있다가 등기소 가면 그날이 전세권 날이라. 그날이 전세권 만든 날짜가 되잖아요. 계약은 미리 해도 배당은 그 순서로 된단 말이에요. 등기된 날로. 그러면 세금은 한전에서 세금이 나온 날이 세금이야? 아니면 우편을 보냈더니 지가 받은 날이 세금이야? 아니면은 독촉을 했는데 한 3개월 돼서 연체가 된 다음에 받으러 다니는 그날이 세금 받는 날이야? 헷갈리는 거라. 아니면 전기를 딱 쓴 날 요금이 생기니까 그날로 기준으로 하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전기세로 등기를 했다 올리겠어? 전기세 10만 원 받자고 등기에 20만 원, 30만 원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전국의 등기소한테 야, 전기세, 수도세, 막 공과금 연체될 때마다 그 막 관공서에서 등기해달라고 막 전화가 막 일하겠냐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야, 그래도 국가 돈이니까 좀 특혜 좀 주자. 그래서 지들끼리 만든 날짜가 법정기일인 거야. 지들끼리란 건 국가가 자기들끼리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 법정기일을 그러면 일방적으로 너무 유리하게 가져가면은 일반 국민들이 데모하지 않겠어? 표도 의식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조금 합리적인 거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될 수 있는 선을 좀 정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수백 가지인데 그 세금의 수백 가지마다 법정기일이 다른 거야. 기준이 어떤 경우는 도달주의, 어떤 거는 발생주의,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뉘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세무사도 잘 몰라. 그건 알아서 국가가 하겠지. 그러니까 가끔 1년에 한 번씩 과온화비연이 어쩌니 하잖아. 돈 실컷 받아간 다음에 실수했다고 돌려주고 우선 걷어들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걷어들였는데 누가 시비 안 붙이면 지들 쓰는 거고. 원래 우리 그 등산에도 원래 그렇잖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꼭 회비 가지고 짙고 싸우잖아. 사람만 모이면. 근데 자기들도 바쁜데 회까지 유지하는데 언제 뭐 판사처럼 이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또 그거 이해 못하는 쫌팽이들은 또 거기서 싸워. 거기도 신경을 안 써서 안 하는 것도 있고.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비리라는 거 단어가 생기는 거죠. 쉽죠? 네, 아주 쉽네. 그러니까 권리분송 쉬워. 그러니까 배당에 관해서는 등기 날짜하고 확정일자하고 법정기일 이 세 가지 가지고 짙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법정기일은 등기에 적혀 있지 않네. 아까 못 적는다 그랬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게 다야. 이게 세 개 관련된 날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리분석 이게 다야. 그런데 왜 헷갈리냐면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독특한 것 때문에 헷갈려요. 임대차를 보호한다는 것 때문에. 그냥 순서는 이 날짜 순으로 쭉 하면 되는데 보호라는 것 때문에 예외가 발생해. 그게 전입신고의 탄생인 거지.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입신고가 빠른 선순위한테는 대항력이란 걸 주고 보호해주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요 놈이 돈을 배당 못 받으면 내가 물어내는 건이 생기는 거야. 지금 그것 때문에 배당이 혼동되는 거지 아무것도 혼동될 게 없는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예시를 물론 공부를 예를 몇 가지 들면 그냥 끝나요. 근데 이건 이제 녹음이잖아. 이거는 이제 나갈 거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사실은 논리잖아요. 근데 이걸 조각조각을 암기하려고 그러면은 공부 끝이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 페이지도 보면 권리분석 책 페이지가 그때도 보면은 제가 늘 말하지만 한 20몇 장밖에 안 돼. 그것도 일부러 길게 느렸도록 놓은 거야. 한번 봐봐요 우리 책에.
그죠? 114페이지까지고 77페이지. 77부터예요? 네. 봐봐. 77에서 114잖아. 40페이지네. 42 채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20장이잖아.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6개월 배우고 몇 개월 배우고 앉아 있으니 그래 놓고는 물건 어떻게 권리 분석만 하고 돌아다니는지도 난 모르겠지만 하여간 믿질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다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요 세 가지만 딱 봐도 어떤 게 논리적으로 풀리는지 이제 풀어가는 화법도 아마 몰라서 그러는 거야. 공부는 공인중개사인데 왜 몰라? 다 알지. 민법도 공부 많이 했을 건데.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래 계획은 이제 물건을 이제 어려운 물건을 골라오는 걸로 해요. 다음 시간에는 네. 어떤 기준을 순서대로 배울 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지루해지거든요. 네. 나도 막 지루한 건 별로라서 복잡한 것만 막 찾아오는 거야. 네. 자기 생각에.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네. 예를 들면은 하나가 지상권이면 유치권 가져오는 건 유사한 건이지만 지상권이고 막 임대차 많은 걸 갖고 오면은 분류가 막 섞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분류를 별도로 한번 나눠봐요. 네. 그것도 공부야. 네. 이게 권리 분석 어떻게 분류를 나눠서 해당 물건을 골라오지? 어떨 때는 아예 가처분 임대차 뭐 이런 거 막 갖고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하여간 갖고 와봐 알아서.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왜 기준 권리가 어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게 훨씬 권리 분석이 빠를 거예요. 그러면 한 3, 4회 안쪽에 끝나. 네. 됐죠? 네. 그러면 기존에 오늘 명도 요거 하기 전에 네. 이거 질문 요거 처리하기 전에 질문 같은 건 없어요? 질문, 기존에 했었던 과정에서. 질문보다도요. 네. 명도 하면서 이제 협의가 잘 안 됐을 경우는 내용 증명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럴 때 쓸 수 있는 서식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그냥 만들면 돼. 뭐 내용 증명을 왜 보내? 내용 증명을.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어. 언제까지 어떻게 안 해주면은 문자로. 내용 증명하지 말고요. 그냥. 내용 증명은 이제 법적으로 분쟁이 다툼이 있을 때 네네. 어떤 것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지.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음. 그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더 압박감을 받아서 전혀 상관없어. 협의가 잘 된다. 잘 안 받아. 빈기로. 누가 그런 책을 써놨어? 진짜 빨리 물어봐봐. 누구야? 여러 책을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용 증명으로 압박감을 느낄 것 같으면은 한 번만 보내지 말고 3일에 한 번씩 보내지 왜? 한 달 내내 주구장창. 그잖아. 그거가 어떻게 압박감을 느껴? 전혀. 명도의 이제 기본이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기선제압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기선제압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얘기했고 기선제압을 한다는 게 째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내가 경력이 풍부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가 중요하고 오히려 떨지 않고 긴장하지. 예를 들면 친구 둘이서 싸움질을 하는데 하나는 막 되게 막 흥분된 상태에서 두근두근 하면서 막 주먹질을 세게 하는 놈이 있어. 막 옥상 가가지고 이제 싸울 때 몸 풀잖아 서로. 네. 1대1로 할 때는 몸 풀어 서로. 근데 어떤 놈은 되게 차분하게 어깨만 이렇게 모가지 이렇게 한두 번 돌리고 이렇게 탁 서서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떨지도 않고 이러면은 어때? 긴장감이 더 있죠. 더 있지. 네. 더 있는 거야. 네. 즉 퇴연자약한 거가 기선제압인 거야.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러면 퇴연자약함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퇴연자약해야 몸이 퇴연자약하거든.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퇴연자약해야 되느냐? 명도인데. 그래서 명도의 실체를 알면 퇴연자약해진다. 맞죠? 내가 배를 째서 암 수술을 해. 그러니까 막 조금 있다가 마취하려고 하면 떨어 죽겠는 거야. 내 배를 찢어가지고 거기다 장기를 휘저어서 놓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불안해 죽어. 근데 왜 사람들이 외과 수술 받을 때 불안해 안 떨어? 암 제거할 줄 아니까. 그리고 또 유명한 비싼 병원 가면 덜 떨잖아. 근데 동네 이상한 데 갔는데 아저씨가 안경 돋보기 끼면서 외과 수술한다고 말도 더듬고 간호사가 뭐라고 하니까 난청에 들리지도 않아. 근데 그 인간이 수술하려고 하면 어때?
불안한 거야 이게. 그래서 무슨 전문의, 그 다음에 뭐뭐뭐의 예를 들면 삼성병원, 그 다음에 뭐 현대 아산병원,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 뭐 이런데 병원에 큰 데를 딱 가면 벌써 마음이 쭉 내려가고, 또 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성공 확률이 한 70% 되고요. 어쩌고 마음이 더 편해네. 그런데다가 1인실에 딱 갔더니 마음이 더 편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암이 나한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빨리 의사가 내 배를 찢어주길 바래. 맞죠? 그 마음을 딱 갖고 마취하려고 하면 기대와 바람, 이것 좀 완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지 덜덜덜덜덜 떨질 않아. 근데 똑같은 강도가 칼 들고 와서 배 짠다 그러면 세상 죽는 거잖아. 또 불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문제구나. 이 실체. 누군가 내 배를 째는데 한 놈은 나를 낫게 하려는 거, 한 놈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럼 이 실체를 아니까 불안한 거잖아. 그러니까 명도의 실체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실체에 대해서 이제 듣고 말아버리면 또 현장에 가면 떨어. 근데 그걸 완벽히 이렇게 참선을 딱 해서 명도의 실체는 이런 거라고 강의를 들었고, 진짜로 이게 내 이치에, 내 생각에도 그런 거 같아야 돼. 배운 거하고 다르잖아요. 배운 거하고 완전 다른 거야. 만약에 그 태권도 발차기가 그렇게 높이 차서 머리를 맞춰서 기절할 확률은 결국 5%도 안 되는데, 그거를 뼈저리게 알면 발차기 높게 안 차. 그러니까 UFC 같은 데서 발차기 그렇게 찬 놈 별로 없어. 거기서 자기들끼리 가끔 하이킥은 차지만 만약에 상대가 칼 들고 있어도 하이킥 찰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찔러 죽어. 그잖아. 다리도 못 들어 잘. 이렇게 뭐 멋지게 안 돼. 순식간에 찔러버려. 자, 그러니까 이게 실전이 아니구나 하고 탁 버려버려야 되는데, 이 또 머리가 안 되는 인간들은 열심히 찬다고 쫙쫙 찢으면서 뭐 발레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실체가 이게 가만히 이게 되나 안 되나는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데, 명도의 실체 나 분명히 말해줬죠. 그거가 한 번에 안 깨달아져. 절대 안 깨달아져. 그래서 이걸 가만히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자기가 참고한다고 그러죠.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게 실체라고 하는데, 듣고 보면 이치는 맞는데, 이치는 맞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이게 내 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으로도 내가 확연하게 이 실체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아버리면 그때쯤에는 모든 게 싹 풀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면 더 압박을 받는다고 뭐 책에 써져 있던데요. 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이 내용 증명이라는 문서 같은 거 안 들어. 소송에도 말 안 듣는데 뭐. 그러니까 아예 대법원까지 끝장을 가서 완전 엿을 매겨줘야 되는 인간들이 또 있어. 어떤 애는 소리만 질러도 말 듣는 애들 있고, 어떤 놈은, 그때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방송에. 그, 머리가 멍청한 말은 채찍이 등에 떨어져서, 고통이 골수에 사무차에 움직이는 말이 있어. 어떤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뛰고, 이게 영리한 말은 그렇거든. 사람도 똑같아. 아둔한 애들은 지 집에 불이 나서 지 살이 달 때까지도 안 가. 그런 애들 많어. 요 아래 1m 앞도 모르는데, 자기 한 치 앞도.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중요한 건 명도의 기본은 대화로, 내가 그랬잖아. 3D 입체화면 얘기했었죠. 실감나게 얘기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감나게 얘기해주는 능력이 명도의 능력이다. 되게 쉬워. 그러니까 술이 취해 있어, 누가. 실감나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떠든다. 2번, 정신 차리라고 찬물을 뿌리든가 귀때기를 싸대기를 때린다. 우선 깨운다. 두 번째지. 술 취한 놈한테 귀에 크게 얘기한다고 해서 알아듣냐고. 우선 제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 그래서 제정신 차리게 하는 기법이 있겠네. 그게 명도의 기법이지. 오케이. 네. 많은 건 다 얘기해놨어요. 네. 자, 그럼 그게 질문이에요? 네, 그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권리분석 얘기도 우선은 했고요. 네. 자, 지금 한 얘기도 사실은 성훈 씨 덕에 방송에 얘기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선 요걸 그만하고 교육 들어갈게요.